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지난번에 그 썸네일을 제가 좀 도발적으로, 전혀 도발적으로, 사실 다른 게 아닌데 도발적으로 달아서 그런지 빠른 시간 내에 한 600분 이상, 700분 정도 가까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광복절이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통 제가 400분이나 500분 정도 보시게 되면은 새로 제작해서 올리는데 3, 4일 공부해서 올리는데, 이건 제가 공부를 해 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올리게 됐습니다. 썸네일 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추나라 노나라 공자님 맹자님 공부하는 날인데, 이 공부와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유통시장 상장 후 5년 만에 30배 간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행시장을 구경할 수가 없죠. 발행시장이 유통시장으로 갈 때 소위 공모주 청약이라는 걸 하니까요.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처럼.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채굴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채굴 단계 코인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 채굴 단계 코인 중에 제가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것이 파이코인인데요.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발행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이제 회사의 그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아주 내부자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발행시장 채굴 단계인 파이코인은 불가지수배다. 그냥 파이는 3.14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 3140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발행시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상, 무상, 뭐 CB, BW를 할 수 있는 거와 똑같이 불가지수배로 늘어난다. 3140배 이상 늘어난다. 5년 내로.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추나라, 노나라는 수사의 강물을 끼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주나라 주공의 유풍이 남아있다. 추나라는 맹자님 고향이고요. 노나라는 공자님 고향입니다. 공자님 고향 곡부는 노나라에 있었고, 맹자님 고향 추성은 그 추나라에 있었습니다. 잠깐 있었었죠. 지금 바로 위치가 여기고, 산동반도하고 얼마 안 되고, 공자님의 기록으로 봐서는 그때만 해도 공자님이 구이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자님 당시에는 산동반도 동쪽에 우리 번조선의 그 번조선 고조선의 그 나라가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번조선 나라, 이 조선 고조선의 나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그 이제 삼국지 유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후한인데, 전한과 후한 사이에 그 왕망이라는 사람이 이 산동반도 지역에서 신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있었는데, 이 신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고구려의 제후국을 멸망시켜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제후국, 고구려라고 안 부르고 하구려라고 불렀죠. 하구려, 구리, 구려, 가오리 다 고구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쪽에 이 고조선의 후예들이 있었는데, 공자님 당시에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지역 풍속은 유학을 좋아하고 예를 갖추기 때문에 우리랑 참 비슷하죠. 사람들의 행동이 까다롭다, 착착하다라는 건 이제 고지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뽕나무와 삼나무의 산업이 성하고 숲이나 못에서 나는 산물은 적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며 죄를 두려워하여 사악하지 않다. 저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사악해졌지만 정말 한국 사람처럼 좋은 사람들이 없죠. 이렇게 전 세계 다녀보면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이 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죠. 그러나 노나라가 쇠한 뒤로는 그곳 주민들이 장사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이익을 찾는 점은 주나라 사람들보다 심하다. 정말 우리나라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익을 찾는 점이 정말 아주 심해졌죠. 맹자님은 전국시대 사람이고 나중 사람이고, 공자님은 춘추시대 사람인데,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인,
이거를 맹자님도 주장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공자왈 맹자왈 뭐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뭐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세상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화승열전 2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 1월 19일 이후부터는 공자왈 맹자왈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제 내피셜입니다. 이 공자님, 맹자님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수은자, 그 다음에 한비자, 뭐 이런 성학설을 주장했고 법과 사상, 통치를 주장했는데 그거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들, 빅테크 그룹들, 뭐 아마존, 트위터, 뭐 이런 페이스북, 뭐 네이버, 뭐 카카오톡, 구글 다 마찬가지죠. 다 공짜로 뭔가를 주는 것처럼 하지만 공짜로 카카오톡 쓰고 공짜로 네이버 쓰고 공짜로 구글 쓰는데 미안하지만 공짜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보와 우리들의 취향과 우리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는 다 좋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지구 온난화, 환경 변화, 뭐 그다음에 인간 수가 너무 많다, 식량 부족 이러면서 이거 사람 줄여야 되겠다. 그레이트 리셋 이것을 지금 이제 하는 그 한비자 같은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레이트 리셋 세력은 지금 뭐 빅텍들, 페이스북, 아마존, 뭐 트위터, 뭐 구글 이런 데들,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는 들어갔으나 독재를 하고 통제와 독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한비자의 그 상군소에 나눈 오민실과 굉장히 비슷한데 일민, 양민, 피민, 용민, 빈민 사람들을 하나의 사상으로 국민들을 생각이 허약하게 국민들을 피곤하게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뭐 2명 이상 밥 먹지 마라 뭐 너무 피곤하게 하죠. 용민 사람들을 자부심과 자신감이 없게 하라.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돈을 나눠주고 그 많은 돈을 갖지 못하게 해라. 이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술로 한비자가 주장했던 사상이고 상황이 주장했던 사상이고 맹자님도 사람들은 근본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본이 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통제해야 된다. 얘를 더 심하게 가르쳐야 된다. 라는 이제 이런 공자님과 다른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전국시대라는 살벌한 시절에 춘추시대는 좀 낫고 전국시대는 정말 살벌했죠. 그때 순자니 한비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지금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이 빅텍 그룹들하고 소멸된 줄 알았던 공산당하고 지금 이 그 재벌들 식량 뭐 이렇게 유전 이런 거를 다 그 유럽의 전통 부자들과 이제 미국의 전통 부자들이 그레이트 리셋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오랫동안 굉장히 대대로 부자였는데 갑자기 젊은 애들이 페이스북이니 아마존이니 트위터니 이런 애들이 10년 만에 뭐 어마무시하게 부자가 되니까 걔네들하고 결합을 해서 세계를 다시 오거나이징하자, 세계를 다시 리셋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성악설의 순자나 그 법과 사상의 한비자나 상황과 몹시 유사한데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이 조지 길더. 그래, 그럴 때가 있다.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돈도 니네들 맘대로 막 그렇게 찍어내면 되느냐. 골드 스탠다드로 가자. 근본위제로 가자. 근본위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금을 근거로 발행했던 채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랬죠. 전 세계 돈에 아마 뭐 지금 있는 엄청나게 풀린 돈의 몇십 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던 배경에는 블록체인이 생겼다. 블록체인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도에 비트코인 나온 다음에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10년 사이에 이렇게 10년짜리에 뭐 1불짜리가 지금 뭐 8만 불 막 갔었고 막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왜 그러느냐? 새로운 기술 블록체인 이게 뭐냐? 구글 니네 이제 망했다. 왜 그러냐면 니네가 갖고 있던 거는 데이터 아니냐. 빅데이터. 데이터 갖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통솔하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데이터는
너무나 사기를 많이 치고 위변조가 가능하고 복제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블록체인이 나왔으면 더 이상 변조불능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있는 이상 니네는 이제 구글은 소멸될 것이다. 그게 이제 구글의 종말의 기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썼던 책이 이제 부와 가난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1980년도에 책을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하지만 부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부라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인간의 자유, 책임, 희망, 존엄성 등이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 그러나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인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완성의 길을 가다가 보면 계속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비민주적으로 그렇게 부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은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그 자신의 삶은 오직 자기 자신과 신과 하늘에게 자기 자신이 답해야 된다. 물론 이건 쉽지 않다. 각자가 어떻게 자기 완성을 다 구하겠느냐. 두렵고 어렵다.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지식에 의해서 부가 생겼다는 게 경제사의 원칙에도 나오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된다. 물론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가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이제 사기, 변조, 위조, 복제,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 사상은 정말로 공자님 사상과 많이 비슷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인프라가 깔렸고 플랫폼이 깔렸고 이제 컨텐츠가 생겼다.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2차 산업혁명으로 수학과 논리학이 발달됐고,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생기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이 굉장히 컸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을 인터넷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복제나 이런 게 이제 인터넷이 너무 중앙 집권화돼 갖고 갑자기 뭐 삼성의 월급쟁이 하던 애들이 뭐 네이버 만들고 뭐 카카오톡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급격스레 지금 변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구글, 뭐 카카오 이런 게 막 생기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는 됐다. 그러나 변주 가능한 데이터를 갖고 니네들이 사람들을,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그거 끝났다.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부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개개인에 대한 존중에서 돈 가진 사람들은 그런 책임 있는 거를 가져야 된다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만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블록체인. 그리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급격히 확산이 됐다. 이런 게 이제 그 조지 길더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길더는 이제 이런 코인과 메타버스가 결합이 하게 되면 이제 구글 같은 그 가짜 이런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지 않고 보안 자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하는 데는 그 이제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이 얘기한 코인 중에 지난 시간에 제가 3,000배 오르는 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돈 1불 갖고 1불이 3,000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파이코인이라는 겁니다. 파이코인이라는 건데 이거는 비트코인 채굴 단계처럼 채굴 단계에 있는 코인입니다. 채굴 단계에 있는 코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뭐 유튜브에 파이코인 치시면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올려놨습니다. 사실 파이라는 것은 불가지수, 원의 지름이 1일 때 그 원주가 파인데, 이게 파이 3.14 쭈르륵 나가서 인간이 만들어낸 숫자로는 도저히 표시할 수 없는 그런 숫자, 무량수, 진공묘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그런 수, 인간이 답이 아닌 답, 그 파이라는 이름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참 저도 이것을 이제 뭐 돈 들어가는 파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서 채굴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코인을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세계 최초의 코인인데 그거는 돈이 1불이 들어가건 10불이 들어가건 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아직 테스팅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거는 뭐 돈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공부를 좋아하셨던 공자님, 맹자님처럼 공부 삼아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기반으로 채굴을 하는 코인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파이 코인인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입니다. 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제일 유명한데 이더리움은 2016년도 3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13불로 시작해가지고 뭐 4,000불까지 갔었고 지금 뭐 3,600불, 뭐 3,300불 뭐 이 정도 하니까 정말 300배 올랐죠. 그러나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300배 오른 것이지 상장이 안 된 이런 파이코인 같은 거는 이건 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1710 제가 개를 갖고 있는데 상장이 되면 1710이 17,000불이 될지 17만 불이 될지 뭐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기여했던 많은 사람한테 했는데 뭐 권했는데 아직 사람들이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권했기 때문에 저는 1시간당 2.6 파이를 얻는데 예를 들면 이 파이가 처음 생겼을 때는 2019년도에는 시간당 3.1 파이씩을 주다가 지금 1.6 파이, 0.8 파이, 0.4 파이, 지금 0.2 파이씩 주는 것으로 있는데 조금 있으면 0.1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8월 14일 어제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 유저가 2,300만 명 돌파했다. 한국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는데 공부 삼아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뭐 다행히 뭐 제가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자분은 제 핸드폰 010-6573-2123으로 문자를 주시면 이 파이코인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 삼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건지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런데 이제 조지 길더가 이 블록체인과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것은 맹자님하고 공자님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다음에 탈중앙 집권화, 이렇게 개인의 자유, 이런 건 참 좋아했는데, 이 메타버스는 공자님하고 맹자님은 굉장히 좀 싫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맹자님, 왜 그러냐면 가상세계니까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마윈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생각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작은 비즈니스 있다고 하면은 같이 하자 그러면 돈 못 번다고 안 하고 큰 비즈니스 있는데 같이 하겠냐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고 새로운 게 있는데 같이 하자 그러면 경험이 없어서 자기는 못 한다 그러고 이게 옛날 비즈니스라고 그러면 옛날 거 뭐 한물 갔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면 다단계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 다음이나 이런 데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꼭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커봐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은 교수보다 많이 하지만 장님보다도 일을 더 안 한다.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사람들은 안 한다. 그냥 원래 그렇다. 어느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다.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서 당신은 생각이 가난한 사람인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인지 당신 자신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저 메타버스 같은 것도 저는 알기는 1월 달쯤에 알았는데 저 역시 생각이 가난한 사람이라 갖고 2년은 있었는데 깊이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 메타버스의 세계와 블록체인이 결합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생긴다라고 조지 길더는 얘기했는데 어떤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하고 맹자님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러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교육업, 사교육업 다 두들겨 부셨죠.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에 있는 여러 학원 간판 막 다 띄고 난리 났죠. 그래서 이거 발표난다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미국에 상장돼 있던 탈, 신뚱빵, 가우투 같은 주식들이 뭐 완전히 뭐 대폭락을 했죠. 공부를 참 중국 사람들도 그 애들이 없어서 그 교육률이 굉장히 강한데 그렇게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참 공자님, 맹자님과 이제 거꾸로 나가는데 이 추나라, 노나라 우리가 공부해서 제가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20분 됐어요. 할 수 없이 이번 것도 2편에 나누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파이코인 공부 삼아 가입해 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이 2편도 내일이라도 해서 마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타버스 설명을 드려야죠. 고맙습니다.